살려주세요. 베네치아의 곤돌라 탑승장.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비명소리를 들은 미국 여성이 아이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곤돌라 탑승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도착해 있는 한국인 남성을 보고 입을 틀어막고 놀라고 마는데요. 평범했던 아침 베네치아 곤돌라 탑승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27세 여성 스칼렛 씨가 사연 커뮤니티에 직접 쓴 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27세 미군 여성 스칼렛입니다. 전 미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입대한 지 3년 차가 되었네요. 지금은 촉망받는 군인의 남부러울 것 없는 멋있는 남자친구를 가진 미국 여성이지만 원래 제 꿈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발레리나가 꿈이었죠. 하지만 전 어릴 적 겪었던 일 때문에 군인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10살이 되기 전까진 언니와 저는 화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트럭커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시며 저희 가족을 부양하셨는데요. 엄마는 그런 아빠의 노력에 보답하려 열심히 내조하시며 파트타임 알바도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제가 8살이 되던 해 아르바이트를 하시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는데요. 그렇게 쓰러지신 엄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고 화목했던 저희 가족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상실감을 회복할 시간도 없이 의료비가 청구되었는데요. 미국의 의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보험을 개인과 직장이 돈을 주고 사는 형태라서 풀타임 직장이 없는 파트타임이나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무보험인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도 상당한데요. 무보험 상태였던 저희 가족도 10만 달러 정도의 의료비가 청구되었는데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 거였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한 거 없이 지내던 저희 가족은 파산과 함께 순식간에 빈곤층이 되어버렸고 아빠는 엄마를 잃은 상실감과 의료비로 인한 파산으로 매일 술을 마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술집으로 가 술을 마시고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걸로 모자라 점점 폭력적으로도 변하셨습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3살 많은 언니였어요. 엄마 대신 아침 저녁을 만들어주기도 하며 울고 있을 때마다 항상 달래주는 언니는 제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 자매는 어느덧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대학교에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은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였죠. 4년제 주립대학교 총학비는 대략 28,000달러, 사립이면 근 4만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숙사 비용이나 식비 등을 포함하면 7만 달러는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이죠. 저희 자매는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에 속하기도 했고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좋은 사립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등록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했어요. 물론 돈이 없다고 꼭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교를 선택하거나 좁고 힘든 경쟁을 뚫고 합격만 한다면 재정이 든든한 사립대학교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기도 했었거든요. 또한 유명한 사립대학들은 가정의 연소득이 8만 달러 미만이면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해주기도 해 가난했던 저희 자매는 충분히 노려볼 만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던 저희 자매는 미친 듯이 공부했고 언니는 버지니아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지금처럼만 공부한다면 언니처럼 좋은 기회를 가져 지금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아빠는 언니가 떠나자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저에게 폭언을 내뱉기 일쑤였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서스럼없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주 주말마다 저를 만나러 왔던 언니는 1년만 버티자며 다독여줬지만 먼저 대학에 가버리고 주말만 얼굴을 비추는 언니가 자꾸만 야속하고 너무나 미워졌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언니가 저 혼자 버리고 떠난 기분이었으니까요. 세상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빠를 피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친구 집에서 공부를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다와갈 때쯤 갑자기 집에서 번쩍거리는 빛과 함께 몇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조심스레 창문을 통해 집안을 보니 언니가 쓰러져 있었고 아빠는 소리를 지르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는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고 아빠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기만 하고 있던 저는 언니를 소파 위로 올려놓고 일단 경찰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아빠를 진정시켜야 한다 생각이 들었지만 평소보다 더 화가 나 있는 아빠의 모습에 겁을 먹고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죠. 그때 갑자기 처음 보는 군복 입은 남성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선 아빠에게 돌진해 순식간에 무력으로 제압했고 제 상태와 언니를 보더니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언니는 이미 기절해 소파에 누워 있었고 저도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 그때 당시 상황은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언니는 그동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돈으로 제가 대학에 가기 전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방을 구했고 집으로 와 이제 동생을 데리고 집을 영원히 떠날 거라며 아빠에게 통보를 하던 중 아빠가 흥분해 자신이 죽어주면 되겠냐며 사고가 난 것이었죠. 그러던 중 마침 옆집에 살던 군인이었던 남성이 총성을 듣고 달려와 저희 자매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언니는 큰 부상이 없어 금세 회복하였고 다시 그날 일을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사고였고 잘 해결되었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빠가 팔을 휘둘리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겁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함을 해결해준 군인의 모습을 보고 저도 남을 지켜줄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군인은 의료보험, 교육비 지원, 주택보조금, 은퇴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니 더할 나위 없었죠. 그렇게 저는 영화 속에 나오는 히어로보단 군인이 더 영웅이 되었고 그렇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단 생각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고 결국 전 미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군인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복무 중 여러 나라를 다녔고 수많은 임무에 참전하며 느끼게 되었는데 체계적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자기관리, 위기대처 능력과 남을 위해 내 몸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군인이 이상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군인이랑 연애하거나 결혼해야 된다는 제 결심은 얼마 가지 않아 무너졌는데요. 휴식도 할 겸 머리를 식히러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혼자 여행 왔던 주호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주호 씨는 미국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었어요. 배를 타고 폭포를 구경하던 중 떨어진 제 핸드폰을 주워 돌려주려 저를 불러 세웠을 때 갑자기 떨어진 물줄기로 주호 씨는 제 핸드폰을 놓쳐버려 잃어버리게 되었고 너무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는 주호 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려다 일어난 일이니 괜찮다고 했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주호 씨를 보자마자 호기심이 생겼고 그만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 후 저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다정한 말투와 세심한 행동의 주호 씨는 데이트 도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보이면 뒤도 안 돌아보며 달려가 도와주거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를 한다던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다 약속 시간에 늦기는 했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났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한국 남자들은 다 이러냐며 부러워했고 친구들의 부러움 덕분인지 이런 주호 씨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아쉬운 점을 굳이 꼽자면 이상형이었던 군인이 아니라는 점이랄까요? 의 유일한 아쉬움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사랑했고 결국 저희는 집을 구해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며 만남을 이어오던 저희는 휴가 겸 2주년 기념여행을 계획했고 겸사겸사 여름휴가 겸 기념여행이었기에 둘 다 길게 휴가를 받아 2주간의 여행을 떠났는데요. 사실 주호 씨와 저는 운동도 즐겨하고 조용한 호숫가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는 걸 좋아해 같이 사는 집을 호숫가 근처로 구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날이면 빼먹지 않고 호수 근처에서 운동을 즐겨하며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사 먹고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잔잔한 호수를 보는 걸 즐겨하는 탓에 저희는 이국적인 풍경에 매료되어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베네치아에 도착해 중심부에 숙소를 잡고 관광도 하며 아침엔 베네치아 본섬을 돌며 산책 겸 운동도 했는데요. 베네치아 본섬 자체는 큰 편이지만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큰 편이 아니어서 전부 걸어 다닐만 했어요. 죄수가 다리를 지나갈 때 창문 사이로 보이는 아름다운 베네치아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며 죄수를 수감하는 경로였던 탄식의 다리도 보고 1년에 몇 번 나타난다는 물이 역류한 산마르코 광장도 경험해보고 베네치아에 오면 한 번쯤은 타봐야 한다는 곤돌라도 타는 등 여행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초조한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 주호 씨가 먼저 프로포즈 해주기를 바랬던 탓에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하던 여행 일주일 차쯤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본섬을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아이 비명소리였고 주위를 둘러보니 곤돌라 탑승장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물가와 인도가 인접해 있어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는 장소였고 그 순간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앞만 보고 온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 쪽을 향해 도착했을 땐 이미 주호 씨가 수영으로 아이를 안고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당황했지만 우선은 급한 대로 주호 씨에게 아이를 건네받고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야 뒤늦게 아이를 향해 달려오는 부모에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호 씨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나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데요. 아이의 비명소리를 동시에 들었던 남자친구도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막상 탑승장 앞에 도착하니 이미 탑승장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해서 아이를 건진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어떻게 그런 수영 실력을 배웠고 순간 판단을 해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그동안 몰랐던 주호 씨의 엄청난 비밀을 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의무병력제도 탓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모두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데요. 주호 씨는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에 입대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하다 병사를 지휘 통솔하는 계급까지 진급하며 한때 군인 생활을 하기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해상, 상륙 및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배운 게 많았다고도 하였고요. 군인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선 유일한 단점으로 꼽았던 부분까지 없어져 버렸으니 너무 기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결혼하자는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주호 씨를 발견했다는 마음이 들어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다 문득 그동안 왜 군인 출신이었냐는 말을 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선 군인을 직업으로 삼다 전역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해서 자연스레 그런 말을 안 하게 됐다고 했는데 저로선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식이었고 그렇게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언니는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나가라며 누구보다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한국은 문화 중에 상견례라는 문화가 있더군요. 결혼할 상대가 정해지면 양가 부모님에게 배우자를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는 문화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처음 듣는 문화라며 깜짝 놀라기도 하며 잘 다녀오라며 응원해 주었지만 전 너무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호 씨의 부모님께서 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저를 안 좋아하게 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몇 번의 영상 통화를 통해 만나본 주호 씨의 부모님은 주호 씨가 왜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 건지 알 수 있었는데요. 저의 가정사를 들은 어머님께선 눈물을 흘리시며 저의 두 번째 부모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빨리 만나서 안아주고 싶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행복했던 어린 시절에 따뜻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 많으신 주호 씨 부모님도 뵙고 싶고 주호 씨가 태어나 자란 한국을 너무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태어나 처음 가보는 한국에 많이 설레기도 하지만 좋은 경험하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부부가 되어버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준 한국 군대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한국 군인들 화이팅입니다. 라며 스칼렛 씨가 올린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스칼렛 씨가 올린 사연 밑엔 다양한 댓글도 달려있는데 오늘은 이 댓글을 알려드리고 싶어 소개해드립니다. 안 좋은 이유로 군대에 입대해서 안타깝지만 잘 극복하고 멋진 남자까지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스칼렛 당신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도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무 다정하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며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멋진 한국인 부모님이 생기셨네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아들도 한국인과 결혼해서 다음 달에 한국에 방문해 상견례 하기로 했는데 뭔가 반갑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복무하여 다치지 않고 제대하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행복하기만을. 저도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응원을 받은 스칼렛 씨와 주호 씨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저 감동화장창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화장창이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